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도 명령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동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평생교육원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서견 김동수 박사입니다. 먼저 경매를 이렇게 신청해서 진행이 되고 낙찰을 받게 됩니다. 이 낙찰을 받고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이때부터 명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배당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인도 명령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명령은 목적은 민사집행법상 법원에 강제적으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라는 명령문을 발령하는 것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청 시기는 완납 후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6개월이 초과되게 되면 신청이 불가해요. 이때부터는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도 소송은 기본적으로 1년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1,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드시 6개월 안에 인도 명령을 꼭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기존 임차인하고 재계약할 경우는 고정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6개월 동안은 월세를 잘 주다가 6개월 뒤에 월세를 주지 않게 되게 되면 결국 이때부터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6개월까지만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 6개월 뒤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임차인들이 이렇게 악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일 좋은 것은 완납하고 나서 명도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드리는 것이 제일 좋고요. 두 번째 차선으로 기존 임차인하고 재계약할 때는 반드시 보전금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도명령하고 나서 재점유를 하게 되면 다시 신청은 불가합니다. 인도명령은 한 번밖에 신청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신청 대상자는 채무자 및 채무자 일반 선계인 가족들이 되겠죠. 소유자나 대항력 없는 점유자, 유치권자 등 이분들이 대상자가 되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법인명을 먼저 적고 그리고 법인 사무실 주소하고 법인 대표자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법인 대표 이름을 먼저 적게 되면 법인 대표를 인도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을 다시 인도명령 신청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인명을 꼭 먼저 적으라 말씀드리고요. 인도명령 효력은 신청 당사자에게만 생기는 효력입니다. 즉 만약에 이렇게 이 갑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경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이제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낙찰받은 A가 명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 인도명령을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합의가 됐다 그러면 인도명령 안 했겠지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명도 강제입행 절차 전으로 이렇게 인도명령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했는데 이 강제입행하러 가서 보니까 갑이 점유하지 않고 을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시 또 A는 을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인도명령은 채권이기 때문에 이 당사자에게만 생기는 효력이지 이 당사자 아닌 을한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을 상대로 다시 재인도명령을 신청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똘이 점유하지 않고 변경을 했습니다. 병으로. 이런 경우에 또 병을 상대로 또 인도명령 신청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서 보니까 이 갑이 정말로 경매에 대해 잘 알아가지고 나를 애 먹일 것 같이 생각이 들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이 점유가 갑에게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점유를 을로 병으로 이전해도 이것은 무효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분이 정말 나를 골탕 먹이겠다, 애먹이겠다 싶을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도 인도 명령하고 같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인도명령 결정의 절차는 낙찰자가 이렇게 인도명령을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신청서 양식은 이와 같습니다. 부부동산 인도명의 신청서에서 사건 번호 적게 되어 있고요. 신청인,
그리고 피신청인 적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날짜하고 채무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 부분을 인도 명령해야 되는지 부동산 표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되고요. 비용은 송달료 2회분하고 그리고 임지대 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2만 원 아래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법무사를 통해서 인도명령 신청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최소 10만 원부터 해서 20만 원까지 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걸 아시고 대체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인도 명령이 법원에 신청이 되게 되면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서면 심리하게 됩니다. 원칙은 당사자 신문을 하게 돼 있는데 당사자 신문을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각할 것인지 아니면 인용할 것인지 3일 안에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자 기각이 될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대항력이 있는 점유자가 있든지 아니면 배당받는 점유자가 점유가 있을 경우에 기각됩니다. 자, 대항력 있는 점유자 같은 경우는 배당력을 하지 않을 경우는 2년 뒤에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계약갱신 요건도 신청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력이 있는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 물건을 받았다. 그럴 경우는 계약갱신 요건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입찰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분이 배당을 받게 되면 대항력 있는 점유자가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받은 점유자가 되어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법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받기 전에 신청한 법원도 있고요. 불가능한 시 법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원에 담당 경매계에 전화해가지고 인도명령이 신청되는지 안 되는지 배당받는 점자가 있을 경우에 인도명령이 신청되는지 안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적인 것은 배당받고 난 후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신속한 절차를 위해서 배당받기 전에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꼭 하라고 말씀드려요. 대구 같은 경우는 인도명령이 배당이 돼야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서 배당을 받게 되면 이제 인도명령이 결정이 되겠죠. 인용이 되고 인용이 되게 되면 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 송달을 하게 되고요. 또 낙찰자에게도 이렇게 송달이 가능합니다. 송달합니다. 그래서 2회분의 송달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송달이 되게 되면 통상적으로 14일에서 한 21일까지 시간을 주게 됩니다. 만약에 송달이 되면 반송이 안 됐겠죠. 이때 인도명령 결정문하고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지고 강제 집행을 바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받지 않게 되면 반송이 되겠죠. 이 반송이 되게 되면 법원에서 주소 보정명령을 낙찰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소 보정명령을 가지고 어디 가느냐? 동사무소 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경매는 송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송달은 공정의 효력이 있어요. 만약에 송달할 때 일반 우편을 하게 되면 이건 무효가 됩니다. 반드시 우편 배달부에 사인, 우리 표닥다는 사인하는 거 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공정의 효력이 발동되기 때문에 사인할 때는 신중하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 우편으로 해서 수취해야지만 송달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수취인 불명이 됐습니다. 반송이 되는 경우죠. 반송이 되게 되면 무효가 되고 주소 보정 명령이 법원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소 보정서예요. 사건 번호와 원고 피고 적게 되어 있고 주소 변동 유무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보정서를 가지고 어디 가느냐? 동사무소 가는 겁니다. 동사무소 갈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서 가셔야 돼요. 신분증을 지참해서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 주소 보정서를 보여주게 되면 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현 상황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현재 주소죠. 그래서 요거를 발급받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소 변동 유무에 주소 변동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일부러 안 받는 거겠죠. 그러면 특별 송달을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주소 변동이 있다. 그럴 경우는 재송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송달을 신청하게 되면요. 주간 송달이 있고 야간 송달이 있고 휴일 송달이 있고 지금은 통합 송달이 있습니다.
통합송달이 좀 저렴하게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간에 이거 특별송달은 집행관이 직접 들고 그 집에 가서 그 당사자에게 주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송달이 진행돼서 반드시 송달돼야 되지 송달이 안 되면 안 돼요. 만약에 집행관이 들고 주간이든지 야간이든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취인 불명 안 받게 되면 이 공시송달이 신청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해외에 갔든지 이분이 결국 주소가 불명해가지고 어떻게 법원 게시판에 14일 동안 게시하고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이 공시송달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오는 소리는 반드시 꼭 받아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행방불명됐든지 아니면 통반장 아니면 인근 주민 2인 건친자의 불거주 확인서를 받게 되면 공시송달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송달을 해서 2, 3회 수침 불명되면 이것으로 해서 담당 법원에서 이 공시송달을 바로 이렇게 명령해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원 14일 동안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송달된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송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달이 되게 되면 다시 이렇게 주민센터 가서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송달되게 되면 공송달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명 결정문이 이렇습니다. 인도명이 결정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집행문을 부여받는데 관할 법원에 가가지고 집행문 부여 신청하고 송달 증명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발급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강제 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보는 인도 명령은 이런 케이스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반드시 6개월 신청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만약에 자 101호와 101호가 103호가 이렇게 원래는 구분되어 있는데 이 벽을 허물고 사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102호를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102호의 이 임차인이 결국 안 비켜주게 되면 인도명령을 신청을 해야 되겠죠?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결국 이 학원이나 이 기타 물건을 싹 103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인도명령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 재점유를 했을 경우에 인도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재점유하게 되면 인도명령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어떻게? 반드시 바로 벽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벽을 쌓고 시근장치로 해서 문을 잠가야 되지 재점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줬는데 해주게 돼서 재점유하게 되면 다시 인도명령은 불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자, 식당을 낙찰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 직기에 대해서 지금 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소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고, 또, 이 동산에 대해서 압류한 이 물건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가압류가 붙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인도명에 신청할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나는 식당을 낙찰받았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는 너끼 싸우라 이거죠. 또 나도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이 가압류 물건에 같이 또 참여하면 되겠죠. 안분해서 배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비용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해소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산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인도명령 신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은요. 반드시 6개월 안에 꼭 신청하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6개월 안에 신청 못하면 뭐 해야 된다? 명도 소송을 해야 된다. 명소하게 되면 1년의 시간과 비용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반드시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꼭 신청하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존 임차인하고 재계약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보증금을 확보해라. 만약에 6개월 동안은 월세를 잘 주다가 6개월 뒤에 월세를 주지 않게 되면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이렇게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잘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인도명령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한 번 신청하게 되면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청해서 만약에 점유를 했었으면 칸막이를 치든지 하고 반드시 시건장치를 만들어라. 재점유하게 되면 인도명령은 신청 불가능하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하게 되면 한 2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법무사한테 맡기게 되면 한 10만 원 이상에서 20만 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제자분이 은행에 대출 받다 보니까 은행 법무사가 인도명에 내줄게요라고 해서 그냥 예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비용이 10만 원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 법무사님 어차피 법원에 가서 완납하셔야 되는데 그때 간단하게 신청사항 작성하는 건데 뭐 10만 원 받습니까? 한 뭐 3만 원, 5만 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모르고 따라서 이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법원은 부르는 것이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게 되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배우시고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인도 명령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